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은 2016 시즌부터 2019 시즌까지 4연속 챔스에 출전했었고 2022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진출, 그러니까 이제 6번째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건 최근 현지 기사들도 그렇고 손흥민이 남은 계약 기간 1년은 그대로 토트넘에서 뛸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 레전드가 다음 시즌에 떠나버리거나 레전드를 중간에 팔아버리는 일은 없을 거기 때문에 손흥민은 다음 시즌 토트넘에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서로 합의해가지고 토트넘도 손흥민을 통해서 이적료를 좀 땡기고, 손흥민이 스스로 사우디 리그를 이적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힌다면 그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유로파리그 우승 하나로 다 되겠습니까? 솔직히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이 이렇게 여파가 클지도 몰랐습니다. 손흥민이 뭐라도 우승 트로피 하나는 들어 올리길 바랬고, 그게 카라바오컵이라 할지라도 다 이루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시즌 중에 점점 1위 리버풀과 승점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리그는 이미 포기 상황이었고, 카라바오컵이 안 되자 FA컵이라도 들자, 그것도 안 돼서 그럼 유로파리그라도 들자라고 했던 거잖아요. 유로파리그 상대하는 팀들, 솔직히 토트넘에게 버거운 팀들이 없었습니다. 구단의 경제가치, 선수들의 규모와 선수들의 밸류까지 따져봐도 비슷한 레벨은 맨유밖에 없었는데, 하필 맨유에겐 엔지 감독이 일방적으로 강하고 결과를 냈습니다. 원래도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단연코 1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승 트로피가 필요하다는 명분이었는데, 유로파리그 우승했다고 런던 일대가 마비가 되고 15만 이상의 인파가 몰려서 축하하고 감동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토트넘에게 우승 트로피가 이렇게까지 컸던 거구나를 새삼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걸 손흥민이 10년 동안 끝까지 의리지키고 이 우승의 주인공이 되어 있으니까 유로파리그 우승은 챔스 우승급이 돼버린 것입니다. 유로파리그 결승전에 진짜 주역까지 됐다면 더 좋았겠지만, 구단과 감독, 선수들 모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손흥민이 대단한 역할을 했다는 걸 인정하고 있고, 존경한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로메루, 메디슨, 반더벤, 존슨, 사르, 히샬리송 등등 손흥민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도 할 수 있었다고 하죠. 아무튼 이 대단한 우승 트로피는 손흥민에게 또 한 가지 선물을 주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챔피언스리그 진출입니다. 토트넘과 함께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할 팀들을 소개하면, 리그 우승한 리버풀, 리버풀은 그 도시 안 되겠더만요. 우승 세레머니로 카퍼레이드를 하고 교통정리를 하려는 중에 그대로 인파가 몰려있는 상황인데 차량 돌진 사고가 일어나면서 수십 명이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53세 백인 영국인이 벌린 건데 정말 사고 영상만 봐도 아찔하더라고요. 아무튼 우승한 리버풀, 그리고 준우승한 아스날, 3위 맨시티, 마지막에 막차 탄 첼시와 맨유 덕분에, 아니 더 정확하게는 아스톤빌라 골키퍼 덕분에 어부지리로 자격을 얻은 뉴캐슬까지 5팀, 그리고 이제 토트넘입니다. 리그 페이지에서는 이 팀들을 만날 리는 없지만, 리그 페이지 결과가 바로 8위 밖으로 벗어나면 만날 수 있는 대결이 되죠. 그리고 토트넘은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빌바오, 비아레알, 나폴리, 인터밀란, 아탈란타, 유벤투스, 뮌헨, 레버쿠젠, 프랑크푸르트, 도르트문트, 파리 생제르맹, 마르세유, 모나코, 니스, 그리고 유럽 5대 리그 밖의 팀들까지 최고 수준 레벨의 팀들을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에도 이 정도인데, 챔스 같은 대회에서 우승하면 진짜 런던 전역이 마비가 되는 걸까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챔스에서 우승해본 팀들은 리버풀, 맨시티, 첼시 이렇게 3팀입니다. 그리고 준우승해본 팀이 바로 토트넘이고, 아스날은 최고가 4강, 뉴캐슬은 전무합니다. 그럼 토트넘이 다음 시즌 챔스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당연히 더 강해져야겠죠. 그건 선수들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무조건 채우려고 하기 전에 비워야죠. 100% 팀을 떠날 선수는 프레이저 포스터, 베르너, 레길론, 벤 데비스일 것 같고, 떠날지도 모르는 선수는 로메로, 비수마일 것 같고, 토트넘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선수는 아치그레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대로 떠난 선수들도 있거든요. 이들도 팔게 되면 돈이 됩니다. 호이베르, 브리안닐, 솔로몬이 있습니다. 로메로, 비수마만 떠난다고 해도 바로 1,500억 이상을 받을 수가 있고, 나머지 다 정리하면 2,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선수들을 다 떠나 보내면 끝이냐? 그러진 않죠. 부족한 포지션에 필요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센터백, 풀백, 미드필더, 그리고 이전보다 전력을 더 극대화하기 위한
더 좋은 선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상 못한 선수들이 이적을 하게 된다면 그것도 새로운 변화가 되겠죠. 그 가능성이 있는 선수가 드라구신, 쿨루셉스키, 히샬리송입니다. 쿨루셉스키가 부상 중이라서 좀 애매하긴 한데 쿨루셉스키를 노리는 구단도 꽤 있고, 히샬리송은 이미 에버턴에서 영입설이 있었는데 그건 이적료를 깎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히샬리송이 유리몬만 아니었다면 그래도 팀의 보탬은 됐습니다. 이번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도 마치 자국 국가대표 경기인 듯 미치게 뛰면서 팀을 도왔죠. 히샬리송이 마지막에 좋은 활약을 했고, 인터뷰를 통해서도 더 잘해보자라고 했다 보니까 잔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텔이 문제인데, 텔은 이번 겨울 이적 시장 임대온 4개월 동안 기대 이하의 폼이었죠. 수비는 우왕좌왕이었고 의욕만 넘치는 20살 선수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결승전에 페널티킥을 얻어낸 선수입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이미 토트넘 소속의 선수라도 됐냐, 토트넘은 팬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로 이루어진 큰 가족이다. 단순한 클럽이 아닌 우리의 전부다. 우리는 계속 나아가 더 많은 트로피를 차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미 토트넘이 완전 영입한 듯한 발언이라고 느껴지죠.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도 텔을 800억에서 900억에 레비 회장 동의하에 영입을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공격수가 이제 손흥민, 텔, 솔랑키, 히샬리송, 존슨, 오도베르면 뭐 어떻게 비벼볼만 한가요? 네. 경쟁하기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로파리그 우승으로 벌어들인 돈만 10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유럽 대항전이 없었기 때문에 수익이 줄었던 거지, 올 시즌엔 경기 수도 많아서 수익 증대는 무조건이죠. 거기다 챔피언스리그 진출로 인한 수익도 매우 높습니다. 거기다 프리시즌 투어로도 많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 토트넘이 충분히 선수 영입에 쓸 돈이 있습니다. 그걸 잘 써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지난 시즌 팬들은 크리스탈 팰리스의 에제 영입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이적설이 뜨면서 에제를 영입할 것만 같았죠. 하지만 토트넘의 최종 선택은 오도베르였습니다. 에제는 공격형 미드필더와 윙어를 맡을 수 있는데, 토트넘은 이미 솔랑케에게 1200억을 쓰면서 붙박이 스트라이커를 뽑았고 비슷한 금액을 또 쓸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오도베르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즌엔 다시 토트넘의 공격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수 영입이 꼭 필요하겠죠. 실제로 토트넘 스포 뉴스는 토트넘은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을 차지하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확보했고, 이를 통해 이적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 에제의 바이아 금액은 6천만 파운드로 다소 높은 편이지만 그가 보여준 기량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금액이라고 평가된다. 토트넘이 에제를 영입하는 데 있어 이적료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유로파리그 우승팀인 토트넘은 이 금액을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다. 맨유를 비롯한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에제 영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토트넘은 빠르고 단호한 움직임으로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에제는 하위권 팀이 FA컵을 우승할 수 있도록 만든 핵심적인 선수였습니다. 에제는 활동 범위도 굉장히 넓습니다. 쿨루셉스키에게 부족한 스피드와 민첩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입하면 엄청난 플러스입니다. 이미 크리스탈 팰리스가 유로파리그에 진출했기 때문에 에제를 떠나보내는 것도 매우 힘들 것입니다. 오로지 바이아웃 금액만이 가능하죠. 토트넘이 지난 시즌엔 명분도 없었지만 3년 전 챔스 진출 후에 히샬리송을 영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전 과오들을 삼아서 전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수 영입만이 시즌 3를 만들 수 있겠죠. 토트넘 선수들이 부상이 최소화되고 에제만 있어도 상위권 경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손흥민에게 마지막 시즌이라면 더 강한 토트넘 되길 기대해 봅시다. 이상 흰수염구레였습니다. 감사합니다.